이번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 윤석열 대통령을 택도 없이 옹호하는 국민의힘의 현실입니다. 성일종 씨가 최근에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 때문이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했다가 보시다시피 한 기사의 채팅이 2,000개가량 달렸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인기 영합주의를 안 하고 돈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없는 거다. 최소한 이런 얘기를 할 거면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국가의 긴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당장에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꼭 해야만 하는 일들, 그런 걸 했다면 이렇게까지 욕을 안 먹을 겁니다. 단순히 정치적으로 생각이 달라서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세계화, 저성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진작부터 경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2030을 제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당장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판했었던 건데요.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 왜 우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찾는 거겠습니까? 그러한 지도자급 안목, 이거를 기대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마저도 아닌 거죠. 원칙적인 국가 운영의 기조를 가다 보니까 인기 없는 엄격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서 이런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진짜 최악이다. 웃기고 자빠졌다. 뭐 저런 부끄러운 옹호를 하냐. 이런 비판이 실시간으로 쏟아지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엔 포항 석유가스 발언으로 엄청난 논란을 키우지 않았습니까? 오죽하면은 산업부에서도 당황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결정해서 막 언플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또한 채팅이 엄청나게 달리고 언론 네이버 댓글에도 엄청난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원개발, 에너지 관련 주무부처가 바로 산업부인데요. 지금 산업부에서도 당황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깜짝 발표가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결정한 사안이다. 한마디로 자기들 멋대로 제대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언플을 쏟아냈다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첫 번째, 경제성에 대한 평가인데요.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는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박정희 정권 때부터 이런저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결국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언플하면 와, 이번엔 진짜 다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래서 포항시에서도 경제성을 즉각적으로 묻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아직 지질조사라든지 물리탐사라든지 이거에 대한 가능성 차원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추를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닥 기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 시기상조란 얘기가 업계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천공 문제가 또 불거진 상황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하기 이전에 왜 꼭 천공이 뭔가 족적을 남겨놓냐 이 말입니다. 이게 한두 번이어야 그냥 넘어가죠. 왜 이번에도 또 하필 천공이 얘기를 했고 천공이 산유국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냐, 이런 비판이 당연히 이어지는 상황이고요. 결국 저렇게 택도 없는 소리를 계속해서 하고 천공이 그 앞에 먼저 떡밥을 던져놓고 이러니까 기사마다 채팅이 수천 개씩 달려있는 겁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인 거고요. 네이버 댓글에서도 우연이라기엔 너무 자주 겹치는 거 아니냐, 결국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 신뢰성이 확 떨어진다, 당연히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액트지오라는 기업에 대한 문제인데요. 직원이 지금 4명이다. 그래서 지금 신뢰도가 떨어진다. 특히나 네티즌들이 직접 현장에 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가보니까 이미 기업은 이사를 가고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이거 또 페이퍼 컴퍼니 아니냐, 주식시장이 움직였는데 이거 결국에는 뭔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국면 전환은 물론이고 주식으로 누군가가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거고요. 오죽하면 이현주 의원은 내가 정유회사 출신인데 저 대통령 국정 브리핑은 너무 황당하다, 이런 비판까지 내놨죠. 막장스러운 행보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 얼마나 황당하고 충격적인 겁니까? 여당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저렇게 대놓고 거부를 하는데 저런 사람들하고 도대체 야당이 어떻게 하면 협치를 할 수 있습니까? 대화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 계속해서 이런 돌아가는 현실을 볼 때마다 과거 이정재 찰럼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의 예측이라면서 원래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썼던 건데 예측이 실패로 돌아갔다, 이게 중론이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 했던 예언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북한 도발, 그러니까 안보 불안, 이거 계속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더 센 도발을 원하는 듯이 더 자극하고 있고 이제는 확성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스피 급락이라든지 환율 급등이라든지 물가 폭등이라든지 결국 초보 대통령의 국정운영 미흡이라든지 이 모든 내용이 윤석열 정부에 딱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야, 이정재 씨의 예언 이거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겁니다. 게다가 동아일보는 술잔 돌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신이 혼미한 것 같다. 도대체 언제 깨어날 거냐? 이런 비판까지 내놨는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조중동도 손절해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진작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더 말도 안 듣고 더 센 척하고 더 허세 부리고 점점 더 황당한 소리를 내뱉으니까 아예 작정하고 패고 있습니다. 힘도 인기도 없는 여당 신세를 면할 수 있을까? 과연 지금 용산과 108명의 의원들이 자기들끼리 신나가지고 술 마시고 똘똘 뭉치고 이런다고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냐? 이런 팩폭이고요. 세계 주요 24개국 중에 지지율 23위 했다고도 짚었는데 그래도 기시다보단 낫지.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김민전 국힘 수석 대변인은 지나치게 윤석열 대통령을 술이라는 프레임에 가두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술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요. 이건 현실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술 타령하지 않습니까? 이게 억갑니까? 참고로 저 김민전 씨는 삼김 특검을 주장했던 아주 황당한 수석 대변인인데요. 저런 사람이 수석 대변인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하여튼 끼리끼리란 말밖에 안 나오고요. 아무리 물타기 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김건희 특검입니다.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 없다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했는데 글쎄요. 지금 막상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면 수사팀이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중앙지검에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말 잘 듣는 사람들을 꽂아놓은 거 아니냐?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이미 검찰의 신뢰는 바닥인데 무슨 소리냐? 도대체 무슨 법 타령하는 거냐? 왜 법대로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과 기득권 세력들한텐 유리하게 적용되는데 민주진영 사람들한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느냐? 이런 비판이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었고 결국 그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여기까지 온 상황에 아무리 검찰총장이 말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언플만 저렇게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와중에 국힘의 윤상현 씨는 김정숙 여사의 특검법을 발의하는데요. 이건 당연히 김건희 방탄용이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치를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상한데? 아니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무슨 갑자기 김정숙 여사 특검 얘기가 나오냐? 이런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건 100% 정쟁용이라는 겁니다. 다른 설명조차 필요 없는 거고요. 처음에는 초청장 가지고 그렇게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기록관에 초청장이 있다고 하니까 이젠 기내식으로 트집 잡고 있는 거고요. 또 이게 해명이 되면 다른 걸로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결국 김건희 특검을 가리려는 게 저들의 속셈이란 겁니다. 그리고 기내식 타령할 거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기내식 비용도 한번 공개해봐라. 이런 비판까지 나왔죠. 오늘 겸유공을 보니까 윤상현 의원은 정작 윤석열 김건희 씨의 기내식 비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아니 기내식 비용이 문제라고 얘기할 거면 그냥 냅다 욕할 게 아니라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이렇게 비교해보니까 이거 문제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듣든 말든 하죠. 근데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한 해에 쓴 순방 비용이 578억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마음에 안 들까요? 아무튼 인도 모디 총리가 보면 지금 한국 정치권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겠냐. 당시 한국과 인도 관계가 더욱더 긴밀해졌는데 국힘은 지금 그걸 망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을 넘어가고자 외교 자체를 망치고 있다는 거고요. 이게 미래를 망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아무튼 국힘은 신나가지고 무슨 국민 박탈감 타령까지 하는데요. 다수의 국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요. 지금 주가 조작을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았습니까? 땅을 갑자기 꺾었습니까? 뭘 어쨌습니까? 허위 경력, 허위 학력을 저질렀습니까? 이러니까 당연히 물타기란 얘기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와중에 배현진 씨의 저런 의미 없는 말이 언론을 통해 도배가 되고 있는데요. 이걸 두고 이준석 씨가 이렇게 꼬집습니다. 그럼 윤석열 정부의 순방비도 한번 공개해봐라.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은 아이 저 멍청한 얘기다. 이렇게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 짤로도 유명했었죠. 둘이서 이렇게 손을 탁 치고 가서 둘이 뭐하는 사람들이냐. 당시에도 이런 비판을 엄청나게 받았었는데 이러니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도 둘이 끼리끼리다. 또 싸우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준석 의원의 주장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의 순방비 내역부터 제대로 공개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거죠. 그런데 언론에선 또 저렇게 좋다고 파장이란 말까지 신나가지고 하고 있는데 또 한국 경제입니까?
이런 이 기자에 대한 비판도 압도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거고요. 참 애들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 거겠습니까? 결국 이번 내용도 요약해보자면 저런다고 김건희 특검 못 덮는다.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 나라를 빠르게 망치고 있는데요. 이러니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끌어내려야 된다. 그래서 탄핵 여론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원 구성 관련해서도 국힘이 계속 깽판을 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 다음 영상을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